우리는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더 이상 빨리 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가속이 일어난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수다.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될 때 유연한 사고는 경직되고 절대적인 사고로 항상 이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서 의미 있는 개념을 취하고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여러 지식 체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동일한 결론을 말할 때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세상을 넓게 보고 이해할수록 보다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다 보면 세상 사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지도자,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부모, 배우자, 친구가 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도쿄님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 지식 체계에서 나온 생각들이 동일한 결론을 말할 때 우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입니다. 낱말 듣고 그럴싸해 보여서 기분 따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철학적 가치관과는 일치하는지, 현재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사회 현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의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이 상품은 지금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그 판단은 그냥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투자보다 훨씬 성공적일 거라는 말이죠. 심리학, 철학,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능력이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왜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현혹되는 것일까?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패턴 추구자라는 점이다.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은 이 능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동물에게 바람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냥에 좋지 못하다는 패턴을 찾아낸 사람은 사냥에 성공했고, 소똥으로 만든 거름이 농작물에 좋다는 패턴을 찾아낸 사람은 많은 자손을 남겼다. 진화의 힘은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패턴을 찾게 만들었고, 그 결과 허울만 그럴듯한 잘못된 패턴들조차도 믿음 체계를 만들어버렸다. 중세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마술과 마법, 괴물 같은 것에 의존해 세상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죽는 것은 동굴 속에 사는 뱀파이어나 악귀의 소행이었고, 한밤중에 별똥별을 보면 다음날 아침 죽을 운명으로 여겨졌다. 과학혁명과 더불어 기이한 미신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우리는 패턴을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신적 사고에 굴복하고 만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이성적 사고를 앞서고 두뇌는 자동으로 작동한다. 주식 전문가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를 찾고 믿음과 상충하는 정보는 무시한다. 이성적인 부분은 주가를 예측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문가의 예측을 믿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오랜 진화 과정이 우리가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극도로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은 불안감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내 본능이 이끄는 결정인지, 아니면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내린 결정인지 말이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 흑마법을 믿고 뱀파이어나 악귀를 믿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내 심리 상태를 맹신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획득 이상이다. 잘 생각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혼란과 소음, 모호함을 더 잘 피할 수 있다. 가능한 대안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농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결정한다. 투자 대가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관심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다. 시야가 확장되면 관찰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얻은 통찰을 활용하여 더 큰 투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학을 공부해 얻는 현금 가치는 매우 현실적이다. 철학은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가르친다. 상황을 남들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투자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패턴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덜 두려워하게 된다. 새로운 생각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으로 무엇을 할지 깨닫게 해주는 열린 마음 또한 갖게 된다. 그것으로 이미 당신은 옳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철학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인생 살아가는 내내 철학이 필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나만의 철학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판단 능력이 없다면 투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생 자체가 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 중에 가치 있는 정보와 쓰레기 같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철학은 기본입니다.
당신이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투자자가 문학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보다 나은 친구, 부모, 시민, 투자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훌륭한 작가들이 만들어낸 경험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인간 본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현대 소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의 중요하고 불편한 문제들을 생각해보도록 자극한다. 또한 문학은 사건의 복잡성을 극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런 것들로부터 얻는 혜택은 크다. 당신이 맡고 있던 다양한 분야의 실용 지식을 크게 보강하고 동시에 비판적 사고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다. 또한 안목있는 독서가의 기량을 함량하고 나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작업은 투자자에게는 특히 중요한데 읽을 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그것들 중에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 정말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경험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다 경험해볼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책이나 문학을 통해 간접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직접 경험 못지않게 내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통찰력이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책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투자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 스킬을 알려줘서 바로 실적이 발생하게 도와주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의 기본 뼈대를 분야별로 단단하게 자리잡게 만들어 우리 마인드를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죠. 여러 분야 다양한 지식이 잘 정리되어 투자의 기본 교양을 쌓는 데 좋았던 책입니다.